어둠의 새벽, 식탁에 혼자 앉은 50대 남성. 조용하고 불안정한 질을 멈춘다. 안녕하세요. 5070 인생학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단 1초만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그 작은 클릭 하나가 한 사람의 조용한 진심을 수많은 마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선택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아주 소중한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올해 환갑을 떠났습니다. 30년 일하는 사람을 버리고 남들 다 같이 살아갑니다. 큰 소리에 반하고 묵히 한 번도 없고 묵히 돈 벌고 가족 부양하며 그렇게 살아왔죠. 그 사람이 가장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좋아하고 제도가 들어가게 된 가족이었습니다. 뭉칠만 하여 세계를 탓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나는 늘 자랑스러운 게 하나입니다. 우리 딸 은수야. 그 애는 내가 살아온 삶의 자부심이 컸습니다. 그럴 수도 있었을 때, 강카조 대신 상견례 자리에 앉았을 때, 서울에서 공부했습니다 했을 때, 그리고 드디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친척의 대학에 취직했을 때, 나는 시작할 만큼 진심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한 건 보이군요. 이제 우리 은수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바로 옆에 딸이 제게 있어요. 아빠, 나 회사를 위해서요. 그 말은 순간 머리가 하하인사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우연히 답해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퇴사? 당신은요? 요즘 훈련 때문에 버티냐? 그 좋은 자리를 왜 때려쳐? 속이 싫어하는 짓을 했지만 입 밖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른 곳에 일하는 것이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딸은 벗어나고 싶다고 말이에요. 다시 밤에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나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습관처럼 먹던 밥이 되자 딸아 목이 잘 막혔습니다. 밥은 그렇지 맛은 없을 것 같아요. 아빠, 나는 사람답게 맡겨야 합니다. 여동생이 잠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큰 무게, 가장의 권한은 내 아래에 있는 확장 된 묶음이었습니다. 돈 벌면 됐지. 묵묵히 노트를 말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내용을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습니까? 그랬어야 했을 때 부모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좋은 회사를 왜 사용합니까? 요즘 강도는 권위 있는 문제야 는 사랑스러운 자동처럼 그래도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 나는 처음으로 내 딸의 마음을 향해 방향을 가리킨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아이는 네가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였다는 것입니다. 들고 달빛에 살짝 비친 아버지의 얼굴하면 거실에 있고 달빛에 살짝 비친 아버지의 얼굴. 빈 식탁 위에 천천히 물을 하고 손이 떨린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동안 뒷바라지한 내 인생이 허무해졌네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요. 나는 너무 오래 노트만 살아온 나 자신에게 딸의 익숙한 낯설은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아버지가 퇴근 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아파트 현관문을 조용히 여는 장면. 저는 올해 61살입니다. 한 직장에서만 31년을 일했습니다. 이직, 퇴사, 그딴 거 생각조차 해본 적 없습니다. 회사 문 열고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고 끝나면 마지막 전등을 끄고 나오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가끔 상사한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세상 다 그런 거지 하며 넘겼습니다. 진급이 밀려도 누가 요즘 빨리 승진하나 하며 견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은 월급날마다 집에 돈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내는 그 돈으로 집안을 꾸렸고 딸아이는 묵묵히 자라주었죠. 우리 딸 은수는 어릴 때부터 눈빛이 달랐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3시간은 꼼짝도 안 하고 책을 보던 아이. 고3 때 수능 끝나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아빠, 이제 제가 아빠 웃게 해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 30년의 피로를 다 씻어주더군요. 딸은 지방 국립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전공은 회계학, 알바하면서도 학점 4.3 넘게 유지했고 서울의 유명 대기업 인턴에 합격하더니
결국 정규직까지 붙였어요. 그 회사 이름요? 딱 말만 해도 사람들이 와 거기 들어갔어요 할 정도입니다. 고졸인 나한테는 그 이름 석자가 그냥 기적이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동네 슈퍼에서도 친척 모임에서도 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 어렵다는데 우리 은수는 잘 됐어. 그 좋은 데 들어갔다니까 이젠 뭐 걱정이 없지. 아내는 항상 말렸습니다. 여보, 애한테 부담 주지 마. 하지만 나는 그냥 자랑이 하고 싶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는 말 못하지만 적어도 잘 자라줘서 고마운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나고 딸이 제게 그러더군요. 아빠, 나 회사 그만두려 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대기업을? 그것도 지금처럼 힘든 시국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지쳐서 툭 내뱉은 말이겠거니 했죠. 근데 아니더군요.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그 눈빛. 어릴 때 문제집 풀던 그 집중한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연봉도 괜찮잖아. 복지도 좋고. 그 회사 놓치면 후회할 거야. 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람처럼 살고 싶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무섭고 출근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집에 오면 그냥 쓰러져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유약해? 했던 내가 내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보고 차마 뭐라 할 수 없더군요. 나는 회사에서 밤 10시에 퇴근한 적도 많았고 회식 자리에서 맥주잔만 들고 몇 시간을 버틴 적도 많았고 억울한 일에도 입 다문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회사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버티는 게 능력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딸의 말이 너무 낯설게 들렸던 건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그 말이 그게 이기적인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꿈꿔보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나는 딸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참고 살아온 그 인생을 이 아이는 부정하는 건가? 아니면 이 아이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걸까? 한참을 망설이다 나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요. 그 물 한 잔이 그렇게 쓰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한 그날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구나. 그건 도망이 아니라 도전이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 양끝에 앉아있는 부녀. 가운데에는 켜진 텔레비전 소리만 가볍게 울려 퍼진다. 날 밤, 딸과 나는 같은 거실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말이 오가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저 회사 다니기 싫다는 철없는 투정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견딜 수 없었던 건지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조용히 내 옆에 앉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은 회사 다니면서 행복했어요? 나는 순간 멍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고 동시에 너무 본질적인 질문이었거든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은수한텐 그 삶이 괴로움일 수도 있어요. 우리 땐 당연했던 게 지금 애들한텐 고통일 수도 있잖아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내 딸 편만 드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뭐가 되냐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죠. 그런데요. 속으로는 아무 말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에서 밤 10시에 퇴근하고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던 시절. 술에 취한 상사의 잔소리, 갑질, 치이는 일 그 모든 걸 남자니까 버텨야 했던 내 삶. 그게 정말 행복했나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TV도 끄고 불도 끄고 그저 거실에서 고요하게 앉아 있었죠. 나는 왜 저 아이가 이해되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두려운 건 딸의 실패가 아니라 그 아이가 나보다 더 행복해지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데 가슴이 묘하게 먹먹해지더군요. 다음 날 아침, 은수가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찬밥, 미역국, 계란말이.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먹던 중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아빠 나 빵집 하고 싶어요. 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디저트 만들고 싶어요. 작은 가게 차려서 손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어요. 좀 단순하고 소박하게요. 아빠처럼 그렇게 큰 회사를 다니진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순간 속에서 옥하고 올라오는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기업 그만두고 빵을 구워서 가게를 연다고? 그동안 해온 노력이 아깝진 않은 걸까? 왜 굳이 이 길을 택하는 걸까? 그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정말 우연히 은수의 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이가 두고 나간 노트를 치우려다 그 노트를 펼쳐보게 되었죠. 그 순간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백 장의 메모와 스케치, 레시피가 있었고 각종 재료의 원가, 수익 계산, 임대료 추정, 마케팅 전략까지 깨알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창업이라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퇴사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도망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노트를 붙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빵에 대한 메모 하나하나, 원가 계산한 페이지, SNS 운영 전략까지 정리한 노트를 보면서 내 안에 의심 이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죠. 이 아이 진심이구나. 이건 도망이 아니라 도전이구나. 아버지가 조용히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본다. 노을이 지는 하늘. 그 얼굴엔 살짝 미소 같은 무언가가 떠오른다. 그날 이후 나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평생 밟아온 안정된 길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사슬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이 살아가고 싶은 삶은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다를지 몰라도 그 선택이 담고 있는 용기만큼은 내 인생 어디에도 없던 찬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햇살 비추는 한적한 골목, 아기자기한 간판이 걸린 디저트 카페 앞. 은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님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날 이후 나는 딸에게 더 이상 그래서 다시 취직은 안 하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번씩 딸이 늦게까지 불을 켜고 뭔가 적는 소리를 들으며 살금살금 문 앞에 다가가 귀를 기울였죠. 그건 분명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노력이라는 걸 시간이 지나며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딸 은수는 결국 자기가 원하던 작은 디저트 가게를 열었습니다. 은수당이라는 예쁜 이름이 붙은 가게. 내가 직접 그 간판을 걸어줬죠. 전동드릴 잡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게 자금은 자기 월급을 모은 돈, 정부에서 받은 청년 창업 지원금, 그리고 아내 몰래 내가 보태준 몇백만 원. 나중에 알게 됐지만 딸은 눈치챘더군요. 아빠, 저 갚을게요. 빵 팔아서요. 그 말에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빵으로만 받아라. 처음엔 하루 매출이 겨우 4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들러서 조용히 앉아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 게 일상이었죠. 괜찮냐? 후회 안 하냐?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재밌어, 아빠, 하고 말하더군요. 어느 날부터인가 SNS에서 딸 가게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올린 빵 사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다음엔 꼭 친구랑 같이 오고 싶어요 같은 댓글들. 그걸 보며 아내와 둘이 앉아 와, 은수 진짜 잘한다 하며 괜히 콧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이 가게 벽에 하나의 종이를 붙였습니다. 은수당 첫월 매출 512만 6,400원. 500만 원을 넘긴 매출. 그날은 축하해주러 친구들도 많이 왔고 나는 몰래 가게 문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딸 몰래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은수가 남긴 빵 한 조각을 아내가 집에 가져왔습니다. 여보, 은수가 직접 만든 거래. 남은 거 싸줬어. 나는 조용히 상에 앉아 작은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케이크를 씹는다. 그 위로 은수의 글씨로 쓰인 포스트잇 하나. 아빠, 이제는 제가 아빠를 지켜줄게요. 나는 평생 가장은 강해야 한다는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 감정 따위는 숨기고
버티는 게 미덕인 줄 알았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딸이 말했던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그 말이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용기 있는 말이었는지 나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저 역시 처음으로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회사 간판 하나 없더라도 남들처럼 안정적인 길이 아니더라도 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딸에게 말없이 커피 한 잔을 주문한다. 딸은 웃으며 말한다. 오늘은 케이크 서비스예요. 아빠 고객님. 둘이 웃는다. 우리는 서로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요즘 세대는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깊이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법을 아는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죠. 어쩌면 그 차이는 살아온 시대의 언어가 달라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라 배웠고 그들은 나답게 사는 게 진짜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기까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틈을 좁히는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딸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라 진심 어린 도전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혹은 아직 자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한 채 거리를 두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기대를 짊어진 존재이기 전에 자기 삶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자녀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결국 같은 마음이니까요. 사랑하고 지켜주고 싶다는 그 마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단 한 줄의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